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또 만전입니다. 왜 또 만전이냐면요, 익숙한 다구는 아니시죠? 네, 이 다구에 보이차를 마셔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이차를 제일 많이 마시니 보이차용 다구들을 두루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 다구를 한번 사용해 볼까 싶은데, 이 다구는 한국 작가가 만든 일종의 여행용 다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아주 작게 만들어진 건데, 얘도 제가 시음하면서 사용했던 미니 개완보다는 더 용량이 많더라고요. 얘는 85ml 정도. 그건 65였으니 차이가 꽤 나죠. 여기 한번 마셔볼까 싶어서 제가 가진 만전 중에 가장 저에게 익숙한 2010년 만전 고수 소주 병배를 4.2g을 미리 덜어두었어요. 기본적으로 분청이고, 이게 내부가 분청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찻잔과 외부 시우는 분청으로 알고 있어요. 얘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제가 여기다 보이차를 마시는 게 또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차판을 멀리 치우고, 사실은 가까이에 치우고 확인을 해볼 참입니다. 실험 정신이 투철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간은 있으니까요. 다구를 애원하고 찻잎을 넣어서 윤차를 하는 것은 어떤 다구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니까요. 이 다구와 그 개완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크지 않으면 크지 않은 대로 늘 비슷한 맛으로 다양한 다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 좋고요. 차이가 크면 또 때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는 다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니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탕색이 너무 옅게 보이는데 일단 여기부터 마셔볼까요?
응? 아무래도 지금 첫 향이 몹시 옅어서 쓴맛이 더 두드러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이 다구가 보이차와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해차의 경우 쓰고 떫은 맛을 약간 감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좀 더 마셔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요. 네, 이제부터는 약간 제대로 우러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첫 향과 동일하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20까지 센 후 저는 유독 작은 다구들을 좋아하는데요. 왠지 늘 작은 애들이 더 귀엽고 좋더라고요. 그런 면도 사실 있긴 하지만 보이차의 경우 내포성이 좋은 차들이 좋은 차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내포성이 좋은 차들을 좀 더 좋게 생각하고 구입하게 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 용량이 큰 다구는 용량이 많은 다구는 너무 배부른데 조금 이따 마실까? 뭐 이런 기분이 중간에 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마시기에도 좋고 이 차를 마시고 다음 차를 뭐 여럿이서 함께 마신다면 다음 차를 마시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다구들을 약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청의 경우 잔이 잘 식지 않아서 잔이 뜨거워요. 약간 식혀서 드셔야 됩니다. 근데 단지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마시는 쪽이 훨씬 달게 느껴지는데 농도 때문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 번째 탕 지금
처음 두탕보다 찬물색이 훨씬 진해졌으니 좀 더 진한 맛이 나려나요? 숨어있던 쓴맛이 살아날까요? 시끄러운 공기청정기를 끄고 세탁기에게 시끄러움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관이 요게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하고 어쩐지 잘 못 쓰다가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목도리를 둘러주고 그 뒤로도 종종 예뻐해주는 중입니다. 예, 이제 쓴맛이 나네요. 쓰고 약간 날카로운 맛이 나긴 하는데 결국 쭉 마셔봐야지 어느 정도 아 얘가 이렇구나 다구에 따른 특성일 수 있겠구나 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상외로 이렇게 마시는 것이 전혀 안 어울린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는 인상이 가장 제목이 잔혹함에 대하여 부제가 악에 대한 성찰이에요. 저는 가끔 궁금하거든요. 세상에 발생하는 많은 어떤 끔찍한 일들,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종종 그들에게 특수성을 부여하잖아요.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인간답지 않은 요즘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들도 어떤 뭔가 악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들인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느 정도 본디부터 구별되어 있는가? 선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되는 뭐 구별할 만한 근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것, 어떤 사건, 악한 사건을 결론만 딱 보자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나 뭐 과정을 보면 이렇게 갔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를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이게 뭔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그 구별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존재, 일반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은 인간의 개성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면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겠죠. 대다수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의 악 혹은 내 주변에 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악. 우리는 내가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 나와 아주 먼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어떤 의도를 잠시라도 품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나 자신은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다움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도도 악이 특별하다, 구별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라는 관념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악과 잘못의 차이 혹은 잘못과 실수의 차이까지도 거기서 뭐 의도, 뭐 목적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연히 구분할 수 있나요? 의도와 목적을? 내 의도와 목적 자체도 사실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스스로도 약간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작용해서 다르게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타인의 그것을 우리가 의도와 목적을 구분해서
그것은 악한 의도였고 그것은 악한 의도는 아니었으니 실수고 잘못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고 뭐 그냥 다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인간이란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증거고 어떤 교육과 사회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법이 처벌의 목적만 가진 게 아니고 교화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법을 적용하고 올바른 법을 적용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특별히 어떤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살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것도 두렵지만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남들이 아무도 몰라도 스스로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내 안에서 왜 우리 그 만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천사 하나, 악마 하나가 양쪽에서 속삭이고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벼운 것들이 많죠. 선택에는 그것을 굳이 선악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것들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데 약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악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신의 양심이고 그것은 세상의 제도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생각들 그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의문이 있어서 늘 이런 책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저자도 약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잘못 자체, 악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사건, 사람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확실히 쓴맛이 많이 도는데 저는 이 정도면 마실 수 있겠고 함께 드시는 분은 엑 하셨어요. 그래서 더 옅게 우렸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워서 몸소리를
저는 일단 여기에 종종 마시게 될 것 같아요, 보이차를. 혼자 마시기에 적합하고 또 여행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해서 약간 구입한 지 꽤 되었는데 득템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약간 단지 같은 형태라서 향을 맡기에도 적합해요. 단 소재의 특성상 뜨거워진다는 점. 손잡이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개완처럼 얇은 백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 점을 약간 주의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조금 더 떫게 느껴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악한 의지를 만드는 능동적 원인을 찾지 말라. 능동적인 무엇이 아니라 결핍이 그 원인이다. 저도 약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악에 분노하고 분개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농도만 잘 조절한다면
약간 둥글둥글하고 구수한 맛을 원할 때 이 다구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떫은 맛이 나는 것 같은 것은 다시 개원에도 마시고 자사월도 마시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차의 특징인지 다구의 특징인지 좀 더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다구의 편의성이나 뭐 이런 면을 생각했을 때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봅니다. 일단 귀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실험을 마치고 차를 편하게 많이 우려서 마시면서 미간에 주름을 잡고 책을 읽어야겠네요. 네,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 본질적으로 나쁜 인간이나 인간을 유혹하는 불가사의한 힘 등을 가정하는 식으로 악을 설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악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악행자들의 욕망에 주목하는 것도 실수다. 일반적으로 악행자들의 욕망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유사하다. 그 대신에 우리는 악행자들의 욕망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약간 다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거? 악은 그렇게 예외적이지 않은 동시에 매우 독특하다가 저자의 주장이래요.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악한 행동은 우리 일상 행위와 다른 무엇에서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대부분의 일상 행위들과도 다른 무엇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특별한 종류의 다름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이미지다. 악이라는 것이 어떤 이게 참 어렵고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석이 또 잔뜩 달려있네요. 인용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네, 넘어가죠. 약간 그런 면은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긴 또 그 부분은 또 문장의 어떤 개성이나 아름다움들을 표현하는 문제가 있을 테고, 번역에서 그런 것들은 정말 명확한 단어와 표현에 대한 부분이 늘 문맥의 구조에 대한 어떤 이해와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죠. 제가 원문을 읽을 수는 없으니. 우리는 대체로 비폭력적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물리적 힘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폭력적이며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상당히 폭력적이다. 사실 일부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폭력 위협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된다. 그들은 폭력적 개인들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사는 폭력적 개인들과 일반인들 사이에는 극적일 만큼의 차이가 있다. 아동기 초기에 폭력에 종속되거나 폭력 위협을 받는 경우, 아동기 후기에 폭력적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발달시킨 면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력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폭력이 이런 것이고, 폭력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작은 계기로도 그 폭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드러냈다가, 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동기의 폭력적인 어떤 상황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경우는 모두 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느냐는, 그 과정들이 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에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폭력을 드러냈어요. 드러냈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느냐는 분명히 이렇게 진행하던 경로를 틀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죄의식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큰 효과에 중점을 두고 죄의식에 비해서 그 효과를 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한테 이게 유리하고 나한테 이게 필요하고 이것이 문제 해결을 더 쉽게 하고 뭐 이렇다는 인식을 갖겠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것들이 간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런 과정들을 폭력화라고 부른대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이건 너무 끔찍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국가나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집단이나 국가가 갖는 피해자로서의 자아상, 과거에 패배하거나 학대당하거나 한 피해자로서의 자아상은 집단의 생존을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폭력을 허락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 인종, 집단, 국가 전체가 강한 성인들에게 고통받던 아이의 위치에 자신을 정립하고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존재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재구성 과정에서 폭력이 허용되는 거죠. 이것은 폭력을 위한 폭력이 아닌 나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뭐 그냥 개인에게 맡기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도와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자성의 노력과 분위기들이 결국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어쨌든 늘 얘기하고 늘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어렸을 때 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전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네 우리는 언제든 그러니까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엄청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악이라는 것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폭력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아직까지 누구도 악하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라. 폭력화와 외상 후 스트레스 모두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이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폭제, 스모킹건, 일종의 계기, 임계점, 네, 성향이 실제로 이행되고 이런 것에 그 접점, 네. 어떤 사람이 공격적 상태에 있는데 평소라면 자신을 공격적이도록 만들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는 공격적인 상태이므로 그 상황에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소에는 이 정도 일로 화를 내지 않아요. 평소에는 이 정도 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낮은 단계의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효과를 거둔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전보다 도발이 덜한 상태에서도 공격적이게 되는 법을 습득하게 되고 평화적 상태와 폭력적 상태 사이에서 중복되는 영역은 자극이 약한 상태 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더 폭력을 행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제 물도 없고 차를 다 마셨습니다. 물을 좀 더 끓이면 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만 마시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차는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반문하고 다시 확인하고 실험하고 하는 일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세분화하여 인간의 슬픔, 아픔, 혹은 뭐 잔인함, 혹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알아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개인이 거기에 대한 본인 맞춤형의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거는 결코 쓸데없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일탈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선악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인 어떤 약간 터부되고 뭐 이렇더라도 선악의 기준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확실히 선악의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고, 그것들은 늘 제도와 도덕과 양심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가 변하면서 또 다르게 작용을 할 테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교육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다른 많은 문제들, 현재에 있는 문제들이 버거우니 그것들을 에 대해서는 약간 변명하고 타협하게 되죠. 그거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인간의 제도라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으니까요. 이것을 생각하느라 삶을 버리거나 포기할 순 없죠.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간다움이라는 임에 대한 어떤 인식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단순하게 그것들을 교육할 때 단순하게 하지 말랬지. 그건 나쁜 거야. 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저 그냥 강압하고 생각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하면서 참 별걸 다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지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저는 늘 반문하고 싶고요. 물론 지나치게 빠질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뭔가 나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결핍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문제도 간과할 수 없고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이 모든 그런 것들조차 사실은 어쩌면 자기 변명일 수도 있어요. 제게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종종 뭘 그렇게까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떤 합리화나 핑계 변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 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정리했을 때 나온 결론 정도니까요. 또 어떤 다른 상황이나 어떤 혹은 글이나 어떤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겠죠.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는 가변적인 존재니까요. 결코 완성되지 않고 결코 끝나지 않는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 그 점이 가장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이 많았던 차짜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이차용 다구가 생긴 것을 기뻐하고 또 심각하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 약간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